언니 바빠요? 오늘 몇 시에 퇴근해요? 오늘도 똑같죠. 6시면 퇴근이에요. 왜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요? 언니 혹시 주말에 가방 써요? 저번에 새로 샀다고 했던 그 가방이요. 아,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 가방은 왜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제가 이번 토요일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는 애들이라 조금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죠. 아시다시피 명품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가씨 그때 제 가방 보고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고 별로라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비싼 가방이 그것 딱 하나뿐이라서 아끼느라 평소에 잘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저도 아껴서 쓰면 되잖아요. 얌전하게 들고 갔다가 얌전하게 반납할 테니까 하루만 빌려주세요. 죄송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가방은 빌려주기가 좀 그렇네요. 괜히 흠집이라도 나면 우리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잖아요. 나 진짜 물건 함부로 다루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저도 언니가 빌려달라고 하는 건 다 빌려줬었는데 언니는 나한테 아무것도 못 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저희 집에 건조기가 고장나서 빨래 건조대 며칠 빌린 것뿐이잖아요. 다시 돌려주면서 기프티콘도 줬었는데 그거랑 이거랑 같은 상황이 아니죠. 어차피 집도 가까운데 서로 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언니는 언니 필요할 때만 빌려달라 하고 제가 빌려달라고 하면 아까워서 못 준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방은 저도 사놓고 몇 번 못 들고 다녔던 건데 진짜 완전 새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껴서 조심스럽게 들고 다닐게요. 진짜 딱 하루만 쓰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아, 알겠어요. 그럼 토요일에 빌려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약속 나가면서 언니 집에 들를게요. 진짜 내 물건처럼 애지중지 아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신우와 집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신우가 이 동네로 이사 오게 되면서 완전 이웃사촌이나 다름없게 되었죠. 어차피 시부모님도 아니고 나보다 어린 신우기 때문에 가까이 살더라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 집 빨래 건조기가 고장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로 건조기를 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빨래 건조대는 아예 쓸 일이 없었어요. 수리가 부품 문제로 며칠이 지연되었고 빨래가 쌓여가는 걸 견디다 못해 신우에게 빨래 건조대를 이틀 동안 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하는 물건이지만 그때만 딱 필요했던 거라 돈을 주고 사긴 애매했고 나중에 신우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해주면서 답례는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신우는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물건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언니 저번에 갔던 캠핑장 어디예요? 저희도 이번에 캠핑 좀 가보려고요. 우리야 맨날 여기저기 다니니까 그때그때 가는 곳이 다르죠. 처음 가는 거면 내가 양평에 좋은 캠핑장 알고 있는데 거기 소개시켜 줄게요. 사장님도 친절해서 좋은 분이고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요? 언니가 추천해주시는 곳이면 믿고 가봐야겠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캠핑을 입문하다 보니 장비가 좀 부족한데. 혹시 언니네 장비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캠핑 장비요? 그거 대부분 오빠가 사서 모으는 건데 저보다는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고 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방금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언니한테 물어보라 하던데요. 저희도 캠핑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닐 건데 뭐가 필요한 건지 몰라서 일단 언니네한테 빌려서 써보고 그 다음에 구입하려고요. 오빠가 허락했으면 뭐 빌려줄 수도 있죠. 뭐 어떤 거 필요한데요? 제가 캠핑 가면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서. 일단 언니네 사진 보니까 테이블이랑 의자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조명 같은 것도 엄청 이쁘더라고요. 아, 테이블이랑 의자 그리고 조명이요? 알겠어요. 그거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텐트랑 침낭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텐트랑 침낭이요? 텐트도 없이 캠핑을 갈 생각이었어요? 아니 텐트를 알아보니까 엄청 비싸던데요. 저희가 완전 캠핑 초보라서 잘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큰돈 주고 그걸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네한테 한번 빌려서 해보고 그 다음에 사던지 할게요. 그런 거라면 굳이 저희한테 빌려서 갈 필요 없이 텐트부터 용품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글램핑이라고 해서 그냥 몸만 가서 하루 쉬고 오면 되는 곳이에요. 에이, 그런 건 진짜 캠핑이 아니죠. 텐트부터 저희가 직접 치고 완전 야생에서 해야 그게 캠핑이지. 일단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빌려주세요.
저희가 갔다 와서 잘 맞다 싶으면 그때 우리 걸 사던지 할게요. 텐트까지 다 빌려주기는 좀 그런데. 한번 나갔다 오면 다 세척해서 말리고 정리까지 해야 되거든요. 캠핑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저희가 깨끗하게 쓰고 반납할게요. 저번에 가방 빌려갔을 때도 흠집 하나 없었죠? 아, 가방, 그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바닥에 좀 긁힌 자국이 있긴 있었어요. 텐트랑 캠핑용품을 저희가 빌려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처음 경험하시는 거니까 글램핑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애초에 초보들한테는 텐트 치고 캠핑용품 세팅하는 것부터 힘든 일이라서요. 그래도 고생하는 게 다 경험이잖아요. 저희 다음 주 금요일 퇴근하고 바로 출발할 거니까 그때 가질러 가도 되죠? 신우가 빌려간 물건은 항상 뭔가 흠집이 생긴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처음에 빌려줬던 제 가방도 기스가 나 있었고 텐트랑 캠핑용품들도 완전 엉망이 되어 남편이랑 일요일 내내 전부 씻고 다시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빌려주라고 했던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동생이지만 앞으로는 절대 빌려주면 안 되겠다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신우는 또다시 저한테 코트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언니, 나 언니 백화점에서 산 코트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저번에 그 친구들 다시 만나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네요. 물론이죠. 주말에 가질러 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도 아가씨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또 빨래 건조대 필요해요?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으니까 말만 해요. 아니요, 이제 그건 필요 없고 저 주말에 차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차요? 제 차요? 네, 제가 10년째 장롱면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운전 연습 좀 하려고 하는데 아가씨 차로 연습하면 딱일 것 같아서요. 아니, 오빠 차도 있는데 왜 굳이 제 차를?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는데 남편 차는 너무 커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디 긁기라도 하면 비싼 차라 수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가씨 차는 작으니까 운전하고 다니기도 편하고 어디 부딪히더라도 수리비 얼마 안 나오니까 일석이조죠. 그래도 연습을 제 차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좋아요. 안 그래도 나중에 차를 사게 되면 작은 차를 살 생각이니까. 애초에 비슷한 걸로 연습해보면 더 좋겠죠. 자동차 보험만 제가 탈 수 있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제 차는 저도 주말에 타고 다닐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언제 되는데요? 저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아무 날이나 빌려주기만 하면 제가 직접 가서 가져갈게요. 아니, 근데 언니, 다른 건 몰라도 차를 빌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사이에? 지금까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라고 했었잖아요. 저도 아가씨가 빌려달라는 건 다 빌려줬었는데 지금 저한테 아까워서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니라 차는 위험하니까 그렇죠. 위험해도 제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운전 연습하다 보면 여기저기 긁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러는 거죠, 뭐. 주말이 아니면 언제 괜찮아요? 내일 가질러 가도 돼요? 아니요, 언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차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저 코트도 그냥 안 빌릴게요. 왜요? 코트 빌려준다니까요? 요즘은 캠핑 안 가요? 텐트랑 캠핑 장비도 다 빌려줄 수 있는데. 아니요, 캠핑 저희랑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신우가 애지중지 타고 다니는 똥차가 있는데 그걸 빌려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며 정색을 하더군요. 빌려달라고 해서 저도 신우랑 똑같이 여기저기 상처 내고 긁어놓을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그 뒤로 신우가 뭘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의 물건 빌려다가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자기 물건은 아까운 줄 아나 봐요. 다음에 또 뭐 빌려달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신우네 집을 빌려달라고 할 생각이에요. 제 친구들 다 불러서 신우네 집에서 파티하고 하루 놀아야 정신을 차리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불렀어? 무슨 이야기를 또 하게? 세아가, 너는 잘 지냈냐?
어째 요즘에는 통 연락도 없니? 아,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여보, 어머님까지 모셔놓고 갑자기 이게 무슨 방이야? 왜 초대했어? 엄마한테 우리 여행 가는 거 조언 좀 얻으려고. 우리 엄마 작년에 제주도 다녀오셨잖아. 다음 달이 우리 결혼기념일이라서 제주도 여행 갈 생각인데. 엄마는 어디 다녀오셨는지 이야기 좀 해줘. 너희들 3월에 제주도 가니? 좋겠다. 누구누구 가는데? 결혼기념일 여행인데 누가 가긴 누가 가? 우리 둘이서 가는 거지. 3월에 가면 유채꽃도 피고 엄청 예쁘겠네? 원래 여행은 여러 사람이 가야 재미있는 거야. 둘이 가면 썰렁하고 무슨 재미니? 그런가? 그래도 결혼기념일인데 친구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가긴 좀 그래서. 아무튼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 코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니, 여보, 그걸 왜 어머님에게 물어봐? 우리가 알아서 짜면 되는데. 너희들이 제주도에서 뭐라고 놀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지. 니들 신혼여행도 해외로 나갔고 제주도는 이번이 처음이지? 갈 곳이 엄청 많은데 어설프게 계획하고 가면 판도 못 보고 온다. 그럴 것 같더라고. 지금 인터넷에 제주도 검색해봤는데 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디서부터 가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제주도가 처음이니까. 원래 처음 가면 다 그렇지. 일단 유명한 관광지 몇 군데는 들러봐야지. 오름도 좋고 일출봉에서 해 뜨는 것도 꼭 보고 와. 그럼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나? 아니면 남들처럼 렌트카를 빌려야 해?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어머님 피곤하시겠다. 그냥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둘이 이야기하자. 피곤하기는 난 괜찮다. 렌트카는 무조건 빌려야지. 제주도에서 대중교통 타고 여행 다니기엔 너무 힘들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올 때 선물도 사와라. 아, 어떡하지? 처음 가는 거라서 하나도 모르겠네. 여보, 나는 가족 여행으로 가본 적 있으니까 내가 계획 짜면 돼. 어머님 피곤하시게 자꾸 그러지 말고 집에서 나랑 이야기해. 아니면 그냥 엄마도 같이 갈래? 어차피 렌트카 빌리면 한 차에 같이 타고 다니면 되고 숙소에 방 하나 추가하면 돈도 얼마 안 들 거니까. 그래? 언제 가는데? 나야 좋지. 안 그래도 유채꽃 보고 싶었는데. 나야 언제든지 환영이다. 알겠어. 엄마도 같이 가. 한 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경비도 얼마 안 들 거야. 비행기 티켓값만 나중에 보내줘. 알겠다. 니들 언제 여행 가는데? 나도 때 맞춰서 일정 비워놔야지. 우리 결혼기념일이 3월 둘째 주니까 그때 일주일 통째로 갔다 올 생각이야? 여보, 갑자기 그런 말하면 어머님도 할 일이 있으실 텐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생각해보자. 아니다. 니들이 제주도 같이 가자고 하면 내가 없던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맞춰야지. 나는 그때 시간 비워도 아무 상관없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첫 결혼기념일이라서 가는 여행이거든요. 신혼여행 때도 작년에 너무 급하게 풀려서 아무데나 갔다 온 느낌이라. 그러게. 그때 해외여행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여행 예약도 미리 못했었지. 진짜 고생했다. 그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서. 아니,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현지에서 변수가 많이 생겨서 일정을 조절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아무튼 이번 여행은 엄마만 믿고 가면 되겠네? 엄마랑 같이 가면 우리가 일정 준비하고 검색할 필요도 없겠다. 알겠다. 제주도라면 내가 전문이지. 근데 세아가, 너는 나랑 같이 여행 가는 게 불편하냐? 너가 싫으면 나는 안 갈란다. 내가 괜히 니들 사이에 껴서 눈치 없는 노인네 취급 당하고 싶지 않아. 아, 싫은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갑자기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님이 당황스러우실까봐. 지금 보니까 둘이서 합의가 안 된 거니? 두 사람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여보, 우리 엄마랑 가는 거 별로야? 그냥 취소하고 우리 둘이 갈까? 아니, 별로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여행하는데 원래 목적도 있고 갑자기 어머님이 같이 가시면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죠.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다. 굳이 불편하면 나는 안 가도 되고 니들이 정 같이 가고 싶어 하면 같이 가도 괜찮고 결정 다 끝내면 연락해라. 에이, 그냥 같이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일정 미리 빼놓으라니까. 작년 3월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신혼여행을 원하는 곳으로 가진 못했어요.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고 여행지에 막상 도착하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서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중간에 일정을 변경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인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기분이 들어서 올해 결혼 1주년을 맞이해서 제주도 여행을 남편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결혼 전에 가족여행이나 친구들이랑 여행으로 제주도는 5번 이상 와본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 굳이 남편은 시어머니를 끼워서 같이 가려 하더라고요. 진짜 어머님 모시고 갈 거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근데 같이 가면 여러모로 좋지 않아? 엄마는 작년에 제주도 여행 갔다 왔으니까 아는 곳도 많을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랑 최소한의 상의는 했어야지. 원래 우리 2사람만 가는 여행이었잖아. 그리고 제주도라면 나도 몇 번이나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어머님한테 여쭤볼 필요가 있어? 아까 당신한테 물어봤잖아. 엄마랑 같이 가도 안 불편하겠냐고. 그리고 당신은 갔다 온 지 몇 년 지났으니까 정보가 낡은 정보고, 엄마는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겠지. 아니, 당신이 언제 그렇게 물었어? 어머님이 대놓고 나한테 불편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 뭐 어때? 그냥 같이 가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는데. 아까 엄마가 물어봤을 때 싫다고 말했으면 됐잖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같이 여행 가기 싫다고 말을 하냐고.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 엄마는 서운하게 생각 안 할걸? 그리고 애초에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여행에 끼워서 같이 갈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니, 우리 엄마는 그냥 안내만 해주고 조용히 같이 따라다니는 게 전부라니까. 그게 뭐가 어때서? 그건 어머님 아들인 당신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는 그게 되냐고. 아,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게. 당신이 같이 가기 싫어하니까 엄마는 이번 여행에 못 간다고.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어머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그럼 같이 가. 이렇게 된 이상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가자가.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나는 일정 같은 거 신경 하나도 안 쓸 테니까 당신이랑 어머님이 알아서 정해. 알겠어. 그건 어려울 거 없지. 솔직히 이때는 여행 취소하고 다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한테 간다고 했다가 혼자 빠져나가면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눈치 없이 자기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남편이나 그걸 또 모르는 척하고 따라온다는 시어머니나 둘 다 똑같이 짜증나고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 숨기고 여행은 여행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랑 호텔 예약은 다 했어?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봐. 아, 물론이지. 3월 10일 금요일에 출발해서 3월 16일 목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이야. 아니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3월 11일 토요일에 출발해서 17일 금요일에 돌아오는 일정 아니었어? 아,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가 17일 금요일에 약속이 있어서 그 전날에 돌아와야 한다더라고. 그렇게 일정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나한테 말이라도 미리 해줬어야지. 나는 3월 10일에는 회사 출근해야 돼. 이미 휴가를 13일부터 17일까지 내놨기 때문에 그전에는 맘대로 못 쉬어. 그래? 하루 정도인데 지금이라도 이야기해서 바꿀 수 없나? 아니, 나 이번 여행 가기 전에 큰 프로젝트도 하나 있다고 했고 간신히 일정 맞춰서 3월 10일까지 다 일 끝내주기로 한 건데 왜 어머님이랑 당신 마음대로 일정을 바꿔버리는데? 나는 엄마가 그때 안 된다고 해서 당신은 휴가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럼 이제 와서 어쩌지? 당신이 금요일까지 일 끝내고 토요일에 하루 늦게 비행기 타고 오면 되겠다. 나 혼자 따로 오라고? 그럼 어떡해? 지금 비행기 티켓이랑 호텔이나 렌터카랑 다 예약해놨어. 금요일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식당 예약도 해놨는데 일일이 다 못 받고. 아니 그게 내 책임이야? 왜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회사 하루만 더 빠지면 안 돼? 당신 없어도 상관없잖아. 아 됐어. 그냥 둘이 다녀와. 나는 처음부터 별로 안 가고 싶었으니까. 효도 여행이라 생각하고 어머님 모시고 둘이 다녀와. 그래도 되나? 이미 예약은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취소할 수도 없고. 당신 안 간다고 하면 그냥 엄마 모시고 둘이 갔다 올 수밖에 없지. 그래 2사람이 다녀오고 나는 이번 여행 안 가니까 절대 돈 못 내. 당신 용돈에서 여행 경비 전부 제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내 용돈이 고작 40만 원인데 여행 경비를 내 용돈으로 충당하면 몇 달치 용돈을 안 준다는 거야? 제발 입 좀 다물고 분위기 파악 좀 해. 결혼기념여행이 아니라 이혼기념여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여행 가자고 하기만 해봐라. 그냥 이제라도 취소할까? 이제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눈치챘는지 뒤늦게 눈치 보고 설설기는 모습이 꼴보기 싫습니다. 여행 일정 취소되고 홧김에 친정엄마 모시고 일본 온천 여행 다녀오려고 예약했어요. 남편이 뒤늦게 엄마랑 여행 안 가겠다며 원래 계획대로 저랑 둘이 가자고 하는데 때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눈치라곤 하나도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효도 관광할 생각만 하더니 뒤늦게 이제 와서 와이프 무서운 걸 깨달았나 봐요. 다음 달 우리 첫 번째 결혼기념일은 저는 친정엄마와 온천 여행을 하면서 보낼 거고 남편이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눈치 없이 행동하면 그땐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 자체가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한동안 제가 잘 살고 있고 꽃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처럼 달콤하지 않았고 제게 잘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가장 저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가난함 그 자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도 못 가고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 한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장님, 사모님 네분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미란아, 내일이 첫 월급 날이지?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해줘서 고마워. 내일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치킨, 피자? 그래도 첫 월급 받는 날인데 뭐라도 사줄 테니까 집에 가서 동생들이랑 같이 먹어. 사모님 감사합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일 가르쳐 주시고 잘해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니야. 너가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도 이뻐서 그렇지. 다른 직원들도 다들 너처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웃는 모습도 이쁘고 일 잘하고 친절해서 손님들도 다들 너만 찾고 너만 좋아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야 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일하는 것뿐인데요 뭐. 그래도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너 덕분에 평소보다 매출도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아무튼 치킨 먹고 싶은지 피자 먹고 싶은지 정해서 이야기해줘. 내일 너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시켜줄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할게요. 남들은 하찮게 여길지 모르는 식당 서비스 일이었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언젠간 나도 이 가게보다 더 크고 좋은 가게를 차려야겠다는 꿈이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지만 하나하나 노하우를 배워간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사장 부부는 60대 나이였고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30이 훌쩍 넘은 아들이 주방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 말수도 적고 서로 일을 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장 부부가 저와 아들을 엮어주려고 하더라고요. 너 이번 주 일요일에 일 끝나고 바쁘니? 아니요, 아무 일 없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 대단한 일은 아니고 사장님이랑 내가 일 끝나고 영화 보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급한 모임이 생겼지 뭐니? 식당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취소하긴 좀 그렇고 너 주방에 정환이 잘 알지? 걔랑 너랑 둘이 영화 보고 저녁 먹을래? 정한 오빠면 사모님 아들이잖아요. 평소에 말을 많이 안 해봐서 어색할 것 같긴 한데. 이번 기회에 좀 친해지면 좋지.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아무튼 정환이한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둘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 그냥 직원 회식이다 생각하면 별 부담 없지. 안 그래? 네, 일단 알겠습니다. 사장 부부의 아들은 저보다 8살이 많았지만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에 점점 호감이 가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좀 속물이구나 느껴지는 건 저희 집은 어려운 집안 환경이었고 사장 부부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집에 시집가면 나도 고생 좀 덜하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제 목표였던 제 가게 차리는 것도 여기서 일하면서 이 남자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연애 초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만난 것은 아니고 만나온 시간이 쌓이고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이 집안 며느리가 되어서 가게를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만난 지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사장과 사모는 저한테 빨리 결혼해서 가게 물려받으라는 소리를 자주 했었거든요. 너가 올해 나이가 몇이지? 제가 26이요. 조금 빠르긴 한데 그래도 니들 1년 넘게 만났으니 이제는 결혼해야지. 우리도 힘들어서 오래 일 못해. 이제는 너희들이 가게 물려받아서 해야 할 거 아니냐. 글쎄요, 아직 두 분 정정하신데 벌써 은퇴하시긴 이르시죠. 오빠는 저한테 결혼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걔가 나이답지 않게 순진해서 그래. 내가 너는 일 잘하고 싹싹해서 가게 맡겨놔도 걱정 하나도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아직 주방 일을 혼자서 할 줄 모르니까 그게 문제야. 걔가 혼자 할 수 있어야 우리 남편도 같이 은퇴하고 마음 편히 놀러 다니지. 아무튼 나는 너만 믿고 있는다. 너가 아주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아니에요. 그냥 시켜주신 일 열심히 한 것뿐인데요, 뭘. 오빠랑 결혼 이야기는 둘이서 천천히 이야기해볼게요. 그래, 너가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실제로 제가 이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로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전부 제가 열심히 했고, 제 공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손님들에게 싹싹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했더니 저를 보러 오시는 손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냥 직원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안 했을 테지만 언젠간 제 가게가 될 거라 생각해서 정말 주인처럼 일을 열심히 했어요. 바쁘면 쉬는 날 없이 일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처음에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땐 평일 하루 매출 50만 원, 60만 원 좀 넘는 가게였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평일 100만 원도 거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저랑 아들을 결혼시켜서 가게 물려주겠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없어져 가고 작년에는 자영업자들 다들 어려울 때 망한 고깃집 건물을 인수해서 주차장 넓고 훨씬 큰 가게로 확장 이전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손님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직원도 많이 뽑았어요. 남자친구 이야기로는 새로 옮긴 가게 차리는데 수억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집안 재산만 10억이 넘게 있다면서 제 앞에서 돈 자랑도 종종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장과 사모가 제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도 가게 옮긴 뒤로 한 번도 데이트다운 데이트 해본 적도 없고 저한테 냉랭하게 대하더군요. 오빠, 이번 주 일요일 영업 끝나고 맥주 한잔 하러 갈까? 아니면 드라이브라도 좀 가자. 나 요즘 너무 답답해. 이번 주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 가게 문 닫고 일찍 들어가서 자야지. 벌써 우리 몇 달째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못 해본 거 알아? 가게 옮기고 손님 많고 바쁜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나랑 보내는 시간도 있어야지. 그래, 아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안 그래도 지치는데 너까지 그러지 마. 다음에 좀 한가해지면 그때 놀러 가든지 하자. 오빠, 요즘 들어서 너무 변한 것 같아. 장사 잘 되고 돈 좀 버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말이 안 통해서 너한테 뭔 이야기를 못 하겠다. 이렇게 싸우는 것도 이젠 지친다 지쳐.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자야 하니까 내일 가게에서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사장과 사무 역시 마찬가지였죠. 너 다음 주 수요일에 출근 좀 해줘야겠다. 또요. 수요일 제 쉬는 날인데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데 좀 봐주세요. 안 그래도 지난주 수요일도 못 쉬고 일했는데. 아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니? 너는 일을 할 만큼 해본 애가 어떻게 너만 생각할 수 있니? 네 일 아니다 이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아무튼 다음 주 수요일에 무조건 너가 출근해야 돼. 일할 사람 모자라서 안 돼. 저도 여자고 직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집안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도 있고 설마 이제까지 같이 고생했던 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결혼할 날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아니 사실 마음 한켠으로는 저도 우리의 관계가 거의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으로 제가 먼저 그만두자는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거의 3개월 가까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다짜고짜 제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헤어지는 당일까지도 저는 가게에서 마감까지 일을 했고 밤 11시 다 되어 집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란아,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내일부터 가게 출근하지 않아도 돼. 오늘까지 일한 돈은 다음 주에 너 월급 계좌로 넣어줄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제 와서 그만하자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사이도 끝이니? 그렇게 됐다. 어차피 우리가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너 나이도 있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 내 생각해줘서 눈물나게 고맙네. 일단 알겠어. 남은 월급이랑 3년 일한 퇴직금까지 제대로 쳐서 입금해. 돈 문제는 나중에 우리 엄마랑 이야기해. 나는 그런 건 잘 몰라. 그렇게 한순간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3년 동안 일하던 직장까지 사라졌어요. 하지만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남은 월급만 들어오고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며칠 더 기다려봤는데 그쪽 식구들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남은 퇴직금도 입금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기다리다 못해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퇴직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오나요? 퇴직금? 원래 우리 가게는 퇴직금이란 게 없어. 다음에 너네 식구들 데리고 밥 한번 먹으러 와.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으니까 밥값은 안 받을게. 무슨 소리세요? 3년이나 일했는데 퇴직금이 없다뇨? 저희 관계가 끝난 건 끝난 거고 동계사는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얘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너보다 훨씬 오래 일한 아줌마들도 다 퇴직금 없이 그만두고 나갔어. 우리 같은 가게에서 퇴직금까지 줘가면서 어떻게 사람을 써? 여기가 무슨 대기업인 줄 알아? 아니, 대기업이건 구멍가게건 사람을 3년이나 부려먹었으면 퇴직금을 주셔야죠. 저 진짜 돈 입금 안 하시면 안 참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일 가르쳐 준 것만 해도 그게 얼만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꼬박꼬박 월급 주고 밥 주고 일도 가르쳐 줬는데 퇴직금까지 달라는 애가 어디 있니? 말이 안 통하시네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알아서 할게요. 더 언성 높이고 싸워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저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3년 동안 가족 다음 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원수로 돌변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저도 무책임한 남자친구 태도의 정도 다 떨어졌고 돈이라도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면 아무 일 없이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저를 우습게 아는 그 태도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시청에 그 가게에서 쓰는 고기가 한우로 표기되어 있지만 수입을 사용한다고 신고했고 반찬들도 다 중국산이라고 신고했어요. 3년 동안 일하면서 그 가게 속속들이 제가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장 부부와 그 아들까지 저한테 일을 많이 떠넘기고 본인들은 놀러 다니고 가게 운영보다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재료 발주부터 장부 정리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현금 매출 누락시키고 세금 탈세한 것도 신고하고 제 노트북과 핸드폰에 정리되어 있던 자료들을 증거로 다 신고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가 한 짓이지? 뭐가요? 너가 한 짓 맞지? 너가 신고했지? 너 때문에 우리 가게 영업도 못하게 생겼어.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퇴직금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고한 것밖에 없는데요? 돈은 언제 주실 생각이세요? 지금 네 퇴직금이 문제니? 우리 가게 영업정지 당하게 생겼다니까? 이 배은망덕한 거사.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저는 제 돈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빨리 처리 안 해주시면 앞으로 저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게 큰 돈을 당장 어디서 마련하니? 일단 우리한테 시간을 좀 줘. 그리고 너가 신고한 건 전화해서 좀 취소해달라고 해라. 진짜 이러다 우리 가게 망하게 생겼어.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튼 제 돈은 빨리 입금해주세요.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제 3년치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돈이에요. 그것도 제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일한 날이 많아서 원래 월급보다 받을 돈이 훨씬 늘어났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엄살 부리는 모습이 이해가 가질 않았죠. 결국 가게는 얼마 못 가서 정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고기 파는 식당에서 원산지 속이고 그 외 모든 밑반찬들도 전부 국산이라 속이고 장사를 했으니 영업정지면 싸게 먹힌 거죠. 아마 그동안 탈세하고 있던 것도 이번에 세금 추징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게 현금 매출 장부까지 싹 다 모아서 신고해 버렸거든요. 제 퇴직금은 끝까지 안 주고 미루다가 결국 지난주에 입금되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입금 안 하면 압류하겠다고 했더니 기어코 마지막 날까지 미루다가 입금해주더라고요. 이번 일로 동네에서 고기 속여 파는 나쁜 가게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문을 열더라도 예전만큼 장사는 안 될 거예요. 늦게나마 이제라도 잘 됐다 싶고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제 친동생과 함께 식당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인간들 밑에서 굳은 일 도맡아 하면서 식당 일이라도 제대로 배워놓은 것 하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최대한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누군가에 기대어 성공할 거라 생각했던 저를 반성하고 있고 제 힘으로 꼭 성공할 거예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 집이니? 지난번에 해준 반찬은 다 먹었어?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있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엄마가 해준 반찬 남편이랑 같이 다 먹었어. 한서방도 맛있다더라. 고맙게 잘 먹었대. 입에 맞으니 다행이네. 너야 그렇다 치고 한서방은 까탈스러운 서울 깍쟁이라서 이런 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입맛이 비슷해서 참 다행이야. 그런데 우리가 맨날 회사에서 늦게 끝나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 야근하면 회사에서 저녁 먹고 들어가거든.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해달라고 할 테니까 이젠 반찬은 만들어 보내지 마. 아니야. 그냥 우리 거 만드는 김에 조금 더 만들어서 보낼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너 밥 잘 먹고 김서방 밥 잘 먹으면 나는 행복해. 알겠어. 그래도 진짜 이제는 반찬 많이 만들어서 보내지 않아도 돼. 주말 빼곤 집에서 밥 잘 안 먹으니까 냉장고에서 썩을까봐 무서워. 그래, 조금씩만 보낼 테니까 그때그때 잘 챙겨 먹어. 저는 올해로 결혼 2년차 31살 여자입니다. 아직 아이 없이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둘 다 엄청 바빠서 평일엔 눈 떠 있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아침도 서로 출근 시간이 다르고 특히나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느라 밥을 거르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후에는 남편이 저보다 먼저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7시, 8시 이후에 끝나서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 혼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날이 많죠.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했는데 집에서 제가 밥을 해 먹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1년 넘도록 매번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서로 살도 많이 찌고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배달 음식을 줄이고 간단하게라도 집에서 차려서 먹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제가 밑반찬을 채워놓으면 각자 시간 될 때 알아서 챙겨 먹는 거죠. 어차피 저희 남편이 그렇게 입맛 까다로운 편도 아니라서 살도 빼고 식비도 줄고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다 보니 모든 반찬을 직접 다 만들 수는 없었고 집 근처에 반찬 가게를 애용했어요. 저야 아무거나 잘 먹는 편이라 크게 상관없었고 남편은 아직도 애기 입맛이라서 대충 소세지 구워주고 냉장고에 계란말이, 장조림 정도만 있으면 불만 없이 밥 잘 먹는 사람입니다. 원체 평소에 돈가스나 떡볶이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입맛이 안 맞으면 자기가 알아서 배달 음식 시켜 먹기도 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반찬 투정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얘야, 내가 아까 너 퇴근하기 전에 너희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내 아들이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 아무리 너희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어머님 언제 오셨다 가셨어요? 저는 방금 퇴근해서 지금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죄송해요. 배가 너무 늦게 끝나다 보니 오빠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네요. 그런데 냉장고에 반찬 있었는데 오빠가 입맛이 없어서 라면 먹었나 봐요. 그래, 너도 나가서 돈 버느라 힘든 거 알아. 그래도 내 아들 장가 보내놨는데 집에서 내가 데리고 살 때보다 못 먹고 다니니까 엄마 된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야. 늦게 끝나면 차라리 배달이라도 시켜 먹어라. 평소에 오빠가 알아서 잘 챙겨 먹는데 하필 오늘 라면이 먹고 싶었나 봐요. 제가 좀 더 잘 챙겨 먹일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시댁은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수시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죠. 본인 아들이 밥을 부실하게 먹는 게 걱정이면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면 될 텐데. 사실 저희 시어머니 요리 솜씨는 악명이 자자합니다. 아버님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이라면 치를 떨 정도예요. 그거 받아서 먹느니 지금처럼 반찬 가게에서 계속 사다 먹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저희 집 살림을 어떻게 하고 살던지 별로 관심 없는 시어머니였는데 하필 그날 남편이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그때 어머님이 와서 보고 가셨던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향에 있는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시모한테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 너네가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산다면서. 아니, 어머님은 뭘 또 그런 이야기를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했대? 우리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 반찬 좀 만들어서 택배로 보낼게. 아이스팩 꽉 채워서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보내면 요즘 날씨에도 괜찮더라. 아니야, 우리 반찬 가게에서 잘 사다 먹어. 엄마 몸 불편한데 괜히 반찬 만드느라 고생하지 말고. 그냥 조금 해서 보낼 테니까 한서방이랑 같이 먹어.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괜히 엄마가 고생이네. 저희 엄마는 고향에서 20년 가까이 식당을 하셨어요. 남도 지역이라 손맛은 보장되어 있고 동네에서도 엄마 식당이 꽤 유명한 맛집으로 손꼽힐 정도라서 사실 엄마가 반찬 만들어주면 사다 먹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너무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은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허리도 안 좋고 무릎이랑 손목은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저도 타지에 나와 살면서 엄마 음식이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지만 엄마가 시장에서 장 봐다가 반찬 만들어서 택배까지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면 도저히 뭐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뜸 친정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진짜로 다음날 장을 봐다가 반찬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가 2개나 집에 도착해서 열어봤더니 각종 젓갈과 장아찌부터 게장에 갓김치는 물론 엄마가 직접 내린 참기름, 직접 농사지어서 말린 고춧가루까지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들어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들로 푸짐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입에 잘 안 맞는지 이것저것 조금씩 먹어보고는 제가 혹시 몰라서 만들어 놓은 계란찜을 가지고 밥을 먹더라고요. 다음날 저녁에도 반찬들 대부분은 엄마가 보내주신 것들로 식탁을 차렸어요. 워낙 보내주신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먹지 않으면 상해서 버릴 것 같더라고요. 남편 앞에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해놨고 사실 게장이나 어리굴젓 같은 건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잖아요. 홍어처럼 크게 호불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남편도 그 정도는 먹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탁을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니 자기는 라면 먹겠다고 냄비에 물을 올리더라고요. 남편 나이가 35인데 애도 아니고 그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속으로 정말 화가 났지만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 하고 저는 엄마 반찬에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그 많은 양의 음식들을 썩혀버리기 아까워서 며칠 내내 저 혼자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 후로 다시 평소처럼 지내고 있는데 2달 정도 지나서 친정엄마가 2번째로 반찬을 만들어서 보냈고 또다시 저녁 밥상에 엄마표 반찬들이 꽉 들어찼죠. 그러자 그날 저녁엔 별말 없이 조용히 장조림에 밥을 먹었던 남편이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반찬 보내지 말라고 해. 왜? 당신 먹기 싫어서 그래? 나도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우리 먹이고 싶어서 그런가 봐. 솔직히 비린내도 나고 이상하게 쿰쿰한 냄새도 나서 밥맛 떨어져. 차라리 예전처럼 나 혼자 따로 밥 먹을게. 아니, 먹기 싫은 건 알겠는데 그 소리는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애도 아니고 무슨 반찬 투정을 그렇게 해. 내가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엄마랑 당신 입맛이 이상한 거야. 제대로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야. 그냥 이제 밥 따로 먹자. 야, 우리 엄마가 너 좋으라고 만들어서 보낸 줄 알아?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헛소리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 니네 엄마 단속을 똑바로 하던가. 뭐? 니네 엄마?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러는 너는 장모가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먹을 일이지. 너 입맛에 안 맞으면 먹지 마. 누가 억지로 먹어달라고 했어? 그렇게 비위가 상하면 평생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아. 내가 해놓는 반찬 먹기만 해봐. 그 뒤로 지금까지 남편이랑 대화도 안 하고 얼굴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해요. 요즘은 밥도 따로 먹고 잠도 각방에서 따로 자고 있습니다. 장모 음식만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는데 그딸인 제가 만든 음식도 먹기 싫을 것 아닙니까? 밖에서 사 먹던지 어디서 얻어먹고 다니던지 저는 이제 남편을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우리 엄마랑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까지는 평생 집밥은 구경도 못할 겁니다. 어제도 제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있으니까 남편이 자기 혼자 안 챙겨 먹었는지 식탁 옆을 괜히 얼쩡거리다가 나중에는 나가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가 먹더라고요. 저한테 불쌍하게 보이면 화를 풀어줄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어림없습니다. 오히려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방문 닫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어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계속 편의점 음식이나 먹고 사는 것이 편하다면 앞으로 제가 남편 밥 차려줄 일은 없어서 그거 하나는 편하겠네요. 별거 아닌 일로 남편이랑 싸우는 것 같아서 주변에 이야기도 맘 놓고 못했는데 이렇게 익명으로 제 사연을 보내니까 속이라도 시원하고 좋네요. 이참에 남편 버릇을 고치고 남편 입맛도 좀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